미국에서 경기가 열리지만 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가 세계 챔피언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럭비나 크리켓 같이 영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번성한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지 않았죠.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씨름 같은 것. 한국 씨름은 터키 씨름하고 형태가 매우 유사합니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스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직 축구만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기꺼이 같은 규칙 하에 즐기고 경쟁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축구가 전쟁을 닮아서 그것 때문에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됐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라인이나 길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선수가 탁 트인 평원에서 그때그때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 때문에 전쟁과 닮았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은 이 경기복의 재질이 좋아져서 저렇게까지 옷이 찢어지는 일은 없지만 아무튼 축구는 선수들 간에 원초적이고 격렬한 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더 열광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실업률도 높고 별로 이렇다 할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때 축구에 열광하던 그 관중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만큼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축구는 현대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공을 발로 찬다는 것은 매우 원초적인 행위거든요.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구이라는 놀이를 하다가 김유신의 옷고름이 뜯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집에 가서 김춘추의 옷고름이 뜯어지니까 김유신이 그럼 우리 누이 동생 보고 이거를 좀 달아달라 그러자. 그래서 김춘추와 김유신 동생의 인연이 시작돼서 결혼했다는 고사가 나오죠. 네. 아마 신라 축구 대표팀이 있었다면 그 투톱이 김춘추, 김유신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을 발로 차는 행위는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들판에서 공을 차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번성하던 축구와 매우 흡사한 놀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의 현대적인 축구의 모습으로 진화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앤토니 기든스는 세계화란 곧 축구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아까 거를 현대적으로 재현을 한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 복장을 그대로 입었고요. 이 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도시는 이탈리아의 피렌체, 영어로는 플로렌스입니다. 다빈치의 고향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축구의 인기라는 게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구는 평등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인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농구다 그러면 키 큰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네. 배구도 수비수를 제외하고는 키 큰 선수들이 유리하겠죠. 네. 육상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세부 종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100m 선수다. 칼 루이스, 요번에 우사인 볼트 선수. 허벅지가 굉장히 두껍고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체형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걸 스프린터 체형이라 그러죠. 마라톤은 어떤가요? 마라톤은 2시간 이상 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빼빼 마르고 힘을 분산해서 쓸 수 있는 체형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100m 세계 기록 보유자가 마라톤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는 100m로 넘어가면 별로 그렇게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축구는 모든 체형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유선형 체형은 뭐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플레이가 좀 불가능하긴 하지만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다, 최전방 공격수다, 순간적으로 힘을 응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스프린터형의 체형을 지닌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박지성 선수 같은 미드필더, 이청용 선수 같은 미드필더, 활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라토너 같은 체형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수비수는 육상으로 치면 중장거리형이죠. 키 큰 선수는 큰 선수대로의 효용이 있고 작은 선수는 작은 선수대로 효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꼽히는 펠레는 전형적인 공격수 체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라토너 체형 쪽으로 조금 이동해 있는 선수였고요.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 겸 공격수로 꼽히는 마라도나, 우리가 이제 며칠 후에 상대하게 될 그 아르헨티나의 현 감독 마라도나 같은 경우는 스프린터형의 아주 허벅지도 단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꼽히는 이 두 사람, 펠레와 마라도나는 모두 신장이 170cm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처럼 단신인 사람도 얼마든지 꿈을 가지고 선수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 축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네, 아마존에 있는 원시 부족들이 협동해서 사냥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축구라는 것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인기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없는 걸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20세기 문명사회에는 뭐 여러 가지로 편안하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이렇게 한번 압축을 해보죠. 압축을 해보면, 그러면 인간이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먹고 문자를 사용해서 이 기억을 후대에 전하고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하기 시작한 게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점심때요. 또 다른 분들은. 원시인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인간이 말을 하고 음식을 불에 익혀 먹고 글을 써서 정보를 후대에 전하기 시작한 것은 마지막